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3년 태랑이와 놀자 두 번째 시간이네요. 아, 그러세요? 네, 오늘은 가로림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한양 경기와 연결하던 태안의 관문, 이렇게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가로림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이제 많죠. 또 지리학도인 제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지리적인 특징, 지형이라든지 지질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런 것과 함께 굉장히 주목을 끄는 특징이 이거더라고요. 한양 경기와 연결하던 어떤 태안의 관문이다. 그래서 이 주제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손님으로는 우리 최경자 사진작가님 모셨습니다. 오늘 이 주제와 이제 관련해서 아주 딱 맞는 이런 분이시거든요. 가로림만 연안에서 태어나셨고 또 일찍이 가로림만을 떠나서 인천에서 또 유학을 하셨고 또 서울 생활도 하시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길물줄 사고 때 오셨다고 지난번에 이제 전해 들었었는데요. 네. 네, 들어오셔서 이제 기존에 이제 특기 직업이라 그래야 되나요? 르뽀 또 네. 생태 다큐 이런 이제 사진 활동을 하시던 그런 경험을 우리 태안을 위해서 이제 활용하고 계시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최경자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이 너무 화려하게 저를 포장을 해주셔서 잠시 굉장히 무거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어려서 어찌됐든가 이 우리나라의 가장 제가 매일 표현하는 게 엄지손가락 끝 같은 이 태안반도에서 뭔가 새로운 희망, 안 그러면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던 그 어린 시절에 제가 서울에서나 여러 가지 나의 활동 무대에서 일을 하다가 그래도 어느 날 저녁 뉴스에 태안반도의 그 큰 재앙,
2007년도 기름 유출을 보고 아, 고향이 나를 부르는구나. 내가 세계의 어떤 곳, 전국의 어떤 곳에서 내가 기록한 것보다 내 고향을 이런 상황에 내가 기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책임감, 의무감 같은 거를 갖고 저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고요. 와서 계속 취재를 하면서 아, 내가 이 고향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여지껏 나를 위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 고향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재능을 기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네. 태안에 있으면서 가로리만을 제일 사랑하면서 걷고 네. 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가로인만을 계속 이제 걸으시면서 네. 작품 활동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오늘 슬라이드 구성하는데도 선생님 글, 또 선생님 사진들 이렇게 기꺼이 이렇게 제공해 주셔서 활용해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하죠. 네. 오늘 이제 주제 이제 한양 경교와 연결성이 주제인데요. 주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첫 번째 그림 우리 작가님이 직접 찍으신 그림인데 청살리 나루토입니다. 또 긴 글을 넣었는데 선생님께서 쓰신 가도가도 꿈길 태안 여기에 이제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어려서 청살리 나루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셨던 이제 그런 추억을 이제 갖고 계신데 혹시 청살리 나루 관련해서 이렇게 추억담이라든지 있으면 좀 들어주시고. 굉장히 많죠. 네.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어떤 채 말단의 그 바닷가에서 우리 어린 시절에 청살로 나루터에서 이 지역에 있는 어린 시절에 그 꿈을 키워주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다 청살리 나루터에서 출발해서 우리는 인천으로 갔고요. 그 인천에 가서 뭔가 자기 희망과 꿈을 찾기 위해서 정말 힘이 되어줬던 곳이 청살로 나루터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 말고도 이 지역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다 출발했던 곳이 청살로 나루터입니다. 네네. 예. 선생님뿐이 아니고 많은 태안 분들이 인천에 가서 또 정착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데 제가 우연히 이제 자료 준비하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제 인천 태안 군민의 원래 회의.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 사진이. 그런데 이제 좀 주목을 제가 이제 제가 주목을 좀 하게 됐던 게 태안군이라 그러는 뭐 군세가 별로 크지 않은데도 태안군이라고 하는 그 지역 출신들이 인천에서 이런 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례회, 그러니까 매월 모인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결집력이 크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뭐 군민회 관련해서 뭐 사실 때 뭐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 인천항의 연안부두에 우리가 배를 타고 내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인천으로 가기 전에 태안을 5번도 안 나와봤어요. 원북 면소재지에서 네. 태안을 5번도 안 나왔는데 인천은 매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인천 연안부두에 내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태안읍에 온 것만큼 다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정도로 태안에 있는 네. 그 지역의 분들이 여기는 일단은 육로가 힘들었기 때문에 바닷길을 따라서 다 인천으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모든 생활권이 인천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농수산물을 하든 예를 들어 심지어는 바닷가에 있는 돌, 구들돌, 구들장도 띄어서 인천에 가서 팔고 그 다음에 갈대도 벼서 네. 발을 짜서 인천에 가서 팔고 아. 그 파는 돈을 가지고 아이들 학비되고 뭐 먹고 사는 거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연안부도 인천에 가면 네. 그 정도로 태안 사람들이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원료회라든가 향후회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활성화가 됐고 네. 지금 사실은 인천에 뭐 시장님도 태안 사람이었거니와
군의원, 시의원들도 네. 대부분이 네. 태안 지역에 있는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고요. 네. 저는 이제 인천에서는 고등학교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은 이제 서울로 가서 살면서 서울에도 또 만만치가 않아요. 서울에도. 그래서, 예, 그래서 태안 향후회 하면서 제가 그 부회장직도 맡아서 네. 또 향후회도 한번 같이 해보고 네. 이랬습니다. 네. 예. 아, 선생님 정말 잘 모신 것 같아요. 오늘 왜요? 주제에 아주 딱 맞는 인물이십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또 이제 이런 기사도 또 발견을 했어요.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69년도 매일경제 기사거든요. 인천 구도를 오가던 배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이제 대체 선박이 투입이 안 돼서 이제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다 그 얘기인데 무려 수천 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불편을 겪는 분들이. 그다음에 기사 말미에 하루 평균 이용자가 200명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 구도를 매일 1969년 당시에 200명이 오갔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뭐 태안읍이나 다름없는 이런 곳이었다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똑대기라는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똑대기, 예. 뭐 똑딱선 기적소리 하는 그 똑대기, 똑딱선 그건데 혹시 뭐 똑대기 관련한 뭐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어르신들은 맨날 뭐 야 배 왔다가 아니라 야 똑대기 타러 가냐? 똥대기 타고 왔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아까 생활권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풍선을 타고들 이제 갔어요. 그때는 여객선은 아니지만 네. 아까 같이 이제 어떤 물건들을 팔러가고 생선 팔러가는 게 이제 풍선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온 게 똑대기인데 그 풍선배에다가 모타를 하나 달아가지고 그 소리가 바다에서 들리는 소리가 똑딱똑딱똑딱 이렇게 들린다 해서 네. 이 시골 어르신들이 똑대기라는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들한테 야 너 똑대기 타러 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이름을 잘 지었네요. 그렇죠. 똑대기. 충청도 네. 사투리로.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보면 60년대 후반 그때 당시에 태안과 인천과 교류가 굉장히 많았다 그런 걸 알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똑대기가 이제 출현한 것은 1920년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마루보시 운수회사 이 회사가 처음으로 이 여객선을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78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운항을 끝낸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구도하고 인천만 오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그 마을을 들러서 가로림만을 빠져나갔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항지들을 이렇게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더니 청살리를 거쳐서 네. 그다음에 새섬, 예. 새섬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밤섬을 거쳐서 그다음에 여기 내리 부도를 거쳐서 네. 인천으로 이렇게 이제 나갔다고. 근데 혹시 서산 쪽으로 기항한 곳은 없었나요? 서산은 이제 지금 이제 구도는 가로리만 안에 네, 내야 서산이죠. 운행하는 거였고 서산은 삼길포 쪽에서 당진 쪽으로. 당진하고 삼길포하고 네. 연결되는 네. 삼길포 항에서 네. 인천으로 갔죠. 아, 예. 그러니까 아마 서산 쪽 사람들은 다 삼길포 항에서 했고 우리 요 태안 쪽의 사람들은 구도에서 출발하는 배를 이용을 하게 됐죠. 네네. 아, 이 문자가 풀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진 쪽, 대호만 쪽으로 들어와서 서산 쪽에서는 이렇게 했고, 햄이라든가 이쪽 사람들도 그쪽을 이용했을 테고요. 워낙 이제 이원반도는 그 걸어서 나오려고 그러면 아주 머니까 이렇게 중간에 기항을 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배가 1920년대 이제 처음 출항을 했는데 뜬금없이 출항하진 않았을 것이다. 즉 수요가 없는데 공급 먼저 있었을 리가 없다. 예. 그 이전에도 20년대 이전부터도 어떤 교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객선이 투입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한번 해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언제부터 가로림만 태안 이 일대는 수도권과 연결이 되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도에다가 여기 태안, 그다음에 인천, 이제 서울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가로림만 구도를 떠난 배가 아마 이렇게 갔겠죠, 대략.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서울로 가거나 선생님은 이제 그런 경로로 가신 거죠? 그렇죠. 인천까지 배 타고 가셨다가 서울까지 육로로 이렇게 가셨고 그 이전에 이제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강화도로 해서 한강을 타고 마포나루로 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아마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략 언제부터 조선시대에서부터 움직였던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이유로 이런 움직임들이 생겼을까 이런 걸 한번 좀 추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강력한 힌트 중에 대표적인 게 택리지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 네. 조선 영조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여러 곳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쓴 아주 역작인데요. 우리 충청도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복잡한 한자로 써놨는데 폼나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뜻입니다. 맨 첫 줄은 삼천이 평평하고 아름답고 또 서울의 남쪽 가까이에 있어서 사대부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은요. 경성의 세가들이 서울에 살고 있는 이 세도가들이 이 곳에다가 전택을 마련해서 집과 토지를 마련해서 삶의 근본으로 이제 삼는다. 그런 내용이 두 번째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은 풍속이 서울과 가깝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제 터를 고르면 살만하다. 택리지란 제목 자체가 뭐 살 곳을 정한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충청도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짐작이 되죠. 서울에 가깝고 또 이제 뭐 경남이나 호남보다는 이런 풍속이나 말 같은 게 이제 차이가 덜 나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세도가들이 와서 살만하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태안이 내포의 영역에 포함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태안도 이런 내포가 갖고 있는 특징, 경성의 세가들이 터를 고르고 사는 그런 곳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염이 지천이고 물고기, 소금 이런 게 지천이고 그래서 부자가 많고 또 사대부들이 세거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거하는 사대부들이 많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포의 일부로 포함되는 태안이 이 기록에 따른다면 적어도 조선 영조 그 시기에 꽤 많은 서울과의 연계성 이런 걸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는 이제 홍성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내포의 어떤 그 문화적 특성 이런 거로 볼 때 이제 홍성이나 예산 이쪽이 조금 더 이제 그런 전형적 특성을 더 가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이제 태안과 내포의 그 중심 지역과 어떤 문화적 차이 이런 거를 선생님 혹시 느끼시는 게 있으신가요? 많이 느끼죠. 홍성이나 예산은 어찌됐든가 내륙이면서 약간 평야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은 산이 높지도 않지만 굉장히 삭막하다 그럴까 바위만 있었지 나무도 별로 없었단 말이죠. 양반들이 와서 살기에는 식솔들이 뭔가를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바다에서 나오는 고기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오는 것도 한양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 육로로 굉장히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고 이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는 여기는 태안은 완전히 변방이었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내포 같은 지역에서도 내포지만 예. 약간 이제 중심에서 벗어난 예, 예. 지리적 위치상으로 이제 분명히 그런 특성이 이제 있는 것 같은데. 예, 예. 네네. 이 지도는 그러니까 이제 시 군지 현재 발간되고 있는 시 군지의 인물조에 이제 나오고 있는 조선 시대의 관직에 올랐던 그 인물들을 뽑아서 지도화를 해본 거거든요. 역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홍성 예산 이 일대에 이제 분포가 월등하게 많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김정희가 예산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추사 김정희가 뿐이 아니고 그 일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 살았고 서울 왔다 갔다 이제 했다고 하는데요. 그거에 비하면 태안은 이렇게 분포가 상대적으로 좀 이제 적은 걸로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태안에 좀 손꼽을 만한 종족 촌락을 혹시 소개해 주신다면? 그 시대에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예, 워낙에 인구도 없었고 네. 그 시대에는 그렇게 종족이 없을 것 같고 근대에서나 예를 들어 이 태안읍에 환동이씨라는 분이 그 자기가 돈을 가지고 한양에서 와서 어떤 지역의 하나를 자기의 그 그걸로 잡으신 분이 한 분 있다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외에는 태안은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소주가씨라든지 그렇죠. 또 뭐 저쪽 모항 쪽에 온양정 씨, 네, 또 경주김 씨 몇 개 가문들이 이제 있는데 저기 남평문 씨, 예, 또 고등학교 동창했습니다. 몽살리 남평문 씨 이런 성씨들이 이제 뭐 손꼽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포 동쪽 지역보다는 좀 빈도가 떨어지는 이제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1895년에 제작된 지도입니다. 청구요람이라고 하는 지도고요. 김정호의 청구도를 모사한 이제 지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태안과 서산 지역의 가구수, 또 뭐 병사수, 또 전답 이런 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우스가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그러면은 형광펜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서산이고요. 여기 이렇게 태안이거든요. 근데 숫자를 보면 태안은 호가 한 3,700호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서산의 경우는 약 6,700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산과 태안의 이제 호 차이가 뭐 절반은 조금 넘지만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근데 호만 그런 게 아니고 땅의 넓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을 뜻하겠죠. 땅의 넓이도 한 절반 정도. 또 병사의 수, 병사란 건 뭐 장정들, 남성 장정을 뜻하는데 장정들의 수도 절반 정도 이렇게 됩니다. 곡식 생산량도 거의 절반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까지도 태안하고 서산이 물론 이제 태안이 땅이 서산이 더 넓긴 하지만 이런 이제 지역 세의 차이가 크게 많이 났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이제 인구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이유 중에 이렇게 뭐 그동안 들으셨던 얘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들었던 것보다 제가 이렇게 보고 느끼는 바에 의하면 태안은 일반적으로 살기가 참 척박해요. 할 수 있는 게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논이 일단은 없고요. 그러니까 작은 산 밑에 그냥 연결돼 있는 게 터밭이잖아요. 그거 이외에는 그리고 산이 높지 않고 그다음에 물이 작단 말이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옛날에는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사람이 사는데 그 지형적인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는 사람들이 와서 살기가 힘들었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가 여기는 태안군은 복구는 됐지만 서산시하고 게임이 안 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옛날에도 여기는 사는데 너무 척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농업 기반 사회였으니까 그렇죠. 농토가 좁다는 거는 이제 인구 부양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니까 그랬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근데 이제 그것 이외에도 이제 제가 여기를 답사하면서 뭐 굴포운하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이제 부역, 네. 국가 사업 같은 걸 많이 해서 이런 이제 부역에 동원되는 일들도 이제 많았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주민들의 이탈 이런 걸 일으켰다는 기록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이제 고려 말에 특히 심했는데 외구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함께 작용을 해서 그런 일들이 좀 인구가 적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벼농사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이 사진은 갈두천하고 네. 이제 막아서 이렇게 논을 만든 이런 장면인데 이제 가로일만으로 흘러드는 하천 중에 가장 긴 하천이 바로 이제 갈두천인데요. 이제 그 모습이 이런 정도입니다. 이외에 뭐 삭선천이라든지 또 어은천이라든지 이런 하천들이 있고 끝을 막아서 논으로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제 논의 면적은 많이 넓지는 않은 그런 특징이 이제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또 벼농사가 발달하지 않은 어떤 이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게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작아서 물이 작아서. 그러니까 이제 천수답이라 그래서 네. 논인데도 그해 비가 안 오면 거기는 그냥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그러면 밭에다 심듯이 물 없는 논에 그냥 네. 벼를 뿌려서 그냥 거기서 나다를 조금씩 먹고 네. 그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여기 사는 사람들은 1년에 쌀을 1년 동안 다 못 먹었어요. 마을에서 몇 집은 쌀밥을 못 먹고 자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만큼 논농사가 여기는 힘들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그래서 간척 사업이었어요. 네네. 그래야 우리가 쌀밥을 먹을 수 있다. 이거에 목숨 걸고 간척 사업을 했던 거죠. 네네. 네. 간척이 그럼 이제 많이 이루어졌었나요? 아, 그럼요. 지금 저는 제가 볼 때 태안반도의 리아시스라는 단어는 이제 네. 쓸 필요가 없겠다. 그러니까 다 막아져가지고 네네. 거기 마을에 다 그게 논이 됐죠. 네네. 작은 규모의 이제 마을을 막아서 예. 이렇게 논으로 쓰는. 근데 그분들 얘기가 그냥 한 2m만 막아도 네. 논이 한 다랑이 되는 거야. 2m만 막아도. 그러면 막 1년 내 2년, 3년 터지면 네. 또 막고 터지면 또 막고 해서 그 논다랑이 하나를 만들고 네.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소작인들이 했었던 게 유일하게 그거죠. 자기 땅을 가질 수 있는 예, 유일한 예.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겠네요. 실제 이제 여기는 이제 만대 네. 내리마을인데 네. 실제로 이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막는다. 막기 쉽잖아요. 네. 아니면 뭐 이렇게 막는다. 그러면 이 안에가 이제 모두 농토가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규모로 이제 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은 잘 갖고 있는데 사실은 또 지형 조건을 100% 활용하지 못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물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간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땅 중에도 못한 땅이 네. 이제 꽤 많이 남아있던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간척 사업이 조선시대 한 중기 이후 네. 그때부터도 이제 합교천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 걸로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거기만큼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거의 없었을 네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력의 부족. 그 다음에 또 사실 토목을 하려고 그러면 또 자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가 큰 종족 집단 이런 게 이제 많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아마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예. 또 물이 이제 아무래도 풍성하지 못하니까 또 간기를 빼고 하는데 물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데 이제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도 원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전공과 관련해서
조금 재미없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본다면요. 네. 이제 왜 그렇게 됐을까? 지형학적으로 호리병 모양의 만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유역 면적이 좁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보통 만은 호리병 모양이 아니고 나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강 끝이 이제 벌어지니까.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 호리병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만들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만들어진 원인을 한번 생각해봐야 이제 될 것 같아요. 네. 태안반도는 뭐 가로림만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그 가장 오래된 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질조사로 밝혀진 연대 23억 년이 됐어요. 그런데 23억 년 전에 만들어진 땅이 모두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땅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오래됐다는 건 확실한데 언제쯤일까를 아직은 못 밝혀내고 있는 이제 이런 땅들인데 작가님 이제 태어나신 그 이적산 이화산 인근 거긴 전부 23년보다 더 오래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래된 땅이다 보니까 침식을 굉장히 많이 당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높은 산이 있기가 어렵습니다. 산이 다 낮아졌죠. 그래서 이제 뭐 비산비야 이렇게 표현하는 땅이 만들어지고 산이 낮으면 당연히 하천도 짧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호리병 모양이 된 건 재밌는 것이 이 지질사를 보면 23억 년 그 이전에 이 일대가 큰 호수였던 걸로 밝혀졌어요. 호수. 그러니까 이제 큰 호수였던 땅이 바닷물이 들쑥날쑥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이제 반복하다가 현재 모양이 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모양이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가장 낮은 부분이 터져서 이제 물이 들고 나는 곳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는 한때는 육지의 호수였던 때도 있고요. 그 호수가 가라앉아서 바닷속에 들어갔던 때도 있고 이런 과정을 이제 반복하면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지도는 1919년 조선총독부에서 만든 지형도입니다. 간척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 모습이죠. 정말 해안선이 복잡하고 정말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간척 기술을 동원해서 다 막았다고 하면 뭐 만 안쪽이 동그란 그런 모양으로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렇게 막지 않은 게 아니고 막지 못했다. 왜냐하면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산이 낮고 유역 면적이 좁은 그런 특징이 그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복잡하지만 이런 이제 지질도인데 복잡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지역의 특징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땅이다 보니까 수많은 지각운동 이런 것들을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지질 구조를 하게 됐는데 대략만 말씀드려 본다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오래됐어요. 여기 서산 지곡에서부터 이쪽 대호만 안쪽까지 여기가 가장 오래된 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오래된 땅이 바로 우리 작가님 고향 이 지역입니다. 만대까지. 요게 23억 년 이전에 이제 생긴 땅이고요. 재밌는 점이 이때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해가지고 석회질 암석이 있습니다. 석회질은 바닷속에서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 쪽에 이제 석회석이 많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그 이온반도 일대에도 석회석이 이렇게 분포합니다. 혹시 뭐 석회석 사시면서 뭐 그런? 그럼요. 당연히 네. 이적산하고 이화산에서는 석회 그래서 거기 공장도 있었고 거기에 그걸 해서 그다음에 뭐 산소 쓰는 데도 나가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그다음에 그래서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 공장이 이런 역할을 했었던 곳이구나. 그런 걸 이번에 제가 공부하게 됐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지곡 쪽에는 제가 봤을 때 그 지질이 그러니까 이쪽에 태안반도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오늘 박사님 이 강의 들으면서 이랬었구나. 다행이네. 오늘 정말 좋은 강의 듣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지질구조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네. 이 정도로만 간단히 왜 호리병 모양의 이런 많이 되었는지 또 네. 주변의 산들이 낮고 위험 면적이 좁은지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논농사가 발달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또 그래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이제 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선후 관계라기보다는 상호작용한 관계라고 보는데 조선 시대에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쓰는 땅으로 많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방전 주로 이제 왕가 사람들의 이런 생활비 이런 것들을 대기 위해서 설정해 뒀던 토지를 궁방전이라고 하죠. 궁방전. 그다음에 이제 염분. 지금은 이제 염전이란 말을 일반적으로 쓰는데 사실은 이제 염전, 소금밭은 이제 천일제염을 하는 것을 뜻하고 그건 이제 일제강점 이후에 등장했기 때문에 소금 가마 네. 이런 용어를 썼더라고요. 염분이 이제 소금 가마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장, 네. 또 봉산, 안면도에 그 소나무를 제 서울에 공급했지 않습니까? 그 봉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사냥터, 네. 이런 걸로 여기가 많이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서산 땅 평신진입니다. 군사들이 이제 주둔했던 곳이죠. 근데 이 지도는 1872년 서산 지도예요. 태안 지도가 아니고 서산군 지도인데 여기 이원반도 끝이 이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나왔을까? 여기에 보면 혹시 글씨가 보이시나요?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면 평신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안에 속해 있는데 평신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평신진에서 이 땅을 관리했다. 즉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산물들을 이용해서 진을 운영했다는 이제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앞서 살펴본 대로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다면 여기가 아마도 이제 소금밭 같은 거로 해서 소금이 이제 부가가치가 컸으니까 그 군대를 주둔하는 비용 이런 걸로 이제 활용했을 가능성 이런 게 이제 커 보이고요. 오른쪽 지도는 김정호의 동여도입니다. 대동여지도 이전에 이제 손으로 그린 지도예요. 여기에 보면 목장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반도 쪽으로 태안 쪽으로 세 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산 쪽으로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4개의 목장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장에서 이제 주로 그 소나 주로 말 이런 걸 이제 키웠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소나 말들은 일반인들을 위해서 키웠다기보다는 나라에서 키웠으니까 관에서 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평신진이라든지 아니면 근처에 뭐 서산, 태안 관하에서 썼거나 아니면 일부는 서울로도 이제 이동을 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서울과 유통이 있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안면도의 봉산인데요. 지금도 안면성 이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역사적 뿌리는 이제 꽤 깊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안면도는 이렇게 노란 선이 경계거든요. 이제 월경지라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군현들이 어염을 공급받기 위해서 이제 자기 영토 이외 지역을 영역으로 삼았던 걸 월경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홍주 땅입니다. 홍주 땅. 안면도의 북쪽 황도 그 일대는 홍주 땅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태안 땅입니다. 예. 저쪽 백사장항 쪽. 예. 그 다음에 남쪽은 또 서산 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홍주 땅에는 봉산이 2개가 있다고 써 있고요. 또 태안 쪽에는 20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산 땅에는 무려 51개가 있다고 써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 생산된 그 나무들은 근처에 관아에 공급도 됐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서울로 이동을 해서 쓰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